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화려한 한강의 야경, 솟아오른 롯데타워, 그리고 그 중심에 자리 잡은 서울시청, 인구 1,000만, 예산 50조 원. 대한민국 심장을 움켜쥔 서울특별시장의 자리는 흔히 소통령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우리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역대 서울시장들에게 이 화려한 의자는 과연 시민을 위한 봉사직이었을까요? 아니면 청와대라는 권력의 정점으로 가기 위한 가장 화려하고 비싼 징검다리였을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청계천 물길을 틔우며 청와대로 직행했고, 박원순 전 시장은 삼선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며 잠룡으로 군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헌정사상 최초의 5선 시장이라는 신화를 쓰려는 거물, 오세훈 시장이 그 자리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과연 시청 앞 서울광장의 시민들을 향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저 멀리 용산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 거대한 대권 잠룡의 철옹성 앞에 아주 낯설지만 묘하게 거슬리는 도전자가 나타났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금배지를 단 한 번도 달아본 적 없고 중앙정치무대 화려한 조명 아래 서본 적도 없는 말 그대로 변방의 장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무기가 좀 독특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한강에 수상버스를 띄우고 거대한 링을 세우려 할 때 이 사람은 횡단보도 바닥에 LED 불빛을 심고 버스 정류장에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를 답니다. 그리고 구민들에게 자신의 개인 휴대폰 번호를 뿌리고 문자가 오면 AI처럼 꼬박꼬박 답장을 합니다. 오세훈도 처음엔 신인이었다. 대권만 바라보는 시장은 이제 지겹지 않느냐며 거물 오세훈의 아성에 정면으로 들이받은 남자. 2025 연말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일 잘한다며 이례적인 찬사를 보낸 성동구의 일잘러, 바로 정원호 성동구청장입니다. 도대체 여의도 경력 하나 없는 이 행정 덕후가 어떻게 쟁쟁한 국회의원들을 제치고 서울시장판을 뒤흔들며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걸까요? 오늘 우리는 2026년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 정원호가 던진 승부수의 이면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싸움의 본질을 꿰뚫기 위해서는 먼저 민주당 내부에 보이지 않는 계급장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을 보십시오. 박주민, 박홍근, 김영배, 서영교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다선 국회의원들이 즐비합니다. 이들은 법을 만들고 정권을 창출하며 여의도 문법에 통달한 정치 기술자들입니다. 반면 정원호는 누구입니까? 임종석 전 실장의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지만 그는 중앙무대에 남는 대신 2014 년 성동구청장으로 내려와 무려 12년을 바닥에서 굴렀습니다. 당내 주류들은 구청장 출신이 감히 서울시장을 넘보느냐며 체급 차이를 운운하며 코웃음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여의도 정치권에서 기초단체장은 국회의원보다 한 수, 아니 두 수 아래로 취급받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정원호에게는 국회의원 배지보다 더 무서운 그리고 더 실질적인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수동이라는 확실한 결과물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성동구는 낡은 인쇄소, 소음과 공장 매연, 낙후된 주택이 뒤섞인 그저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디올, 무신사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앞다퉈 입점하고 전 세계 관광객이 몰려드는 대한민국 트렌드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화려한 변화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원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아냈다는 점입니다. 정원호 구청장은 건물주들과 상생협약을 맺고 법적 테두리를 만들어 성수동 모델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결과가 바로 구정 만족도 92.9%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기적 같은 수치로 증명되었습니다.
90%가 넘는 지지율은 단순한 팬덤을 넘어선 행정에 대한 신앙에 가까운 신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2025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이 놀라운 수치를 공유하며 정원호 구청장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라고 적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정치구 단 이재명 대통령이 단순히 구청장 하나 칭찬하려고 그 글을 올렸을까요? 천만에요. 이것은 당내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강력하고도 서늘한 시그널입니다. 입으로만 민생을 외치고 계파 싸움에 골몰하는 너희들보다 실력으로 증명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낸 이 사람이 낫다는 메시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유능한 행정가 모델에 정원호가 딱 들어맞았던 겁니다. 이때부터 판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여의도의 정치공학이 아닌 성수동의 행정 실력이 서울시장 선거의 새로운 기준점이 된 것입니다. 이제 링 위에 선 두 사람의 철학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오세훈 시장은 보여주는 것에 강하고 정원호 구청장은 체감하는 것에 강합니다. 정원호 구청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오세훈 시장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그리고 아주 아프게 타격합니다. 서울링이나 한강 리버버스 같은 수천억짜리 랜드마크 사업들이 과연 하루하루 출퇴근 전쟁을 치르는 시민들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묻습니다. 오 시장의 야심작인 기후동행카드는 왜 정부의 K패스와 통합하지 않고 굳이 서울시 예산을 따로 써가며 독자 노선을 걷느냐. 이것은 시민 편의보다 본인의 치적 쌓기가 우선이기 때문 아니냐며 뼈를 때립니다. 오세훈 당신은 대권을 위해 서울시 예산으로 자기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운 겁니다. 부동산 문제에서도 정원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집값 상승의 원인을 전임 박원순 시장의 10년 탓으로 돌리자 정원호는 차가운 팩트로 받아칩니다. 뉴타운 출구 전략을 처음 발표한 것은 2011년 오세훈 시장 본인이 아니냐,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이냐며 몰아붙입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성급하게 풀었다가 집값이 뛰니 35일 만에 허겁지겁 다시 묶은 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 무능함이 아니냐며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국회의원들도 오세훈 특유의 논리와 언변에 쩔쩔매는 경우가 많은데 현장 데이터와 행정 경험으로 무장한 구청장이 그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대중들은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다윗이 돌팔매질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는 듯한 쾌감 말입니다. 이 싸움을 지켜보는 서울 시민들의 반응은 뜨겁다 못해 열광적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치 성향을 떠나 성동구의 변화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을 위해 횡단보도 바닥에 불이 들어오게 만든 스마트 횡단보도나 담배 연기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스마트 흡연 부스를 보며 오세훈은 거창한 것만 만드는데 정원호는 내 발밑을 챙겨주는 느낌이라는 반응이 쏟아집니다. 입만 산 국회의원들보다 행정 현장에서 굴러본 구청장 출신이 시장을 하는 게 맞다며 여의도 물을 안 먹은 게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최고의 스펙이라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시민들은 이제 거창한 이념이나 진영 논리 혹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야망보다 내 삶을 1cm라도 바꿔줄 수 있는 사람, 내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말미에 정원호 구청장이 던진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도 하루에 40통씩 구민들에게 문자를 받고 그 모든 문자에 직접 답장을 한답니다. 기자가 서울시장이 되면 하루에 1000통은 올 텐데 감당 가능하겠냐고 묻자 보통의 정치인들처럼 비서실을 통해 처리하겠다거나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 대신 이렇게 대답합니다. AI 기술을 활용해서 유형을 분류하면 30분이면 답장할 수 있다. 나는 계속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문자 속에 진짜 서울이 있고 진짜 시민의 삶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통 의지를 넘어선
행정에 대한 지독한 집착이자 애정입니다. 이게 바로 정원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오세훈 시장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지점입니다. 거창한 담론이나 대권 가도를 위한 화려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내 문자에 답장해주는 시장, 퇴근길 어두운 횡단보도, 바닥에 불을 켜주는 시장이라는 차별점 말입니다. 130일 앞으로 다가온 6월 3일 지방선거. 서울은 다시 한번 거대한 랜드마크를 꿈꾸며 대권으로 향하는 잠룡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골목길 신호등과 버스 정류장을 들여다보는 행정 덕후를 선택할까요? 정원호 구청장은 묻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이제 대권 말고 시민만 바라보는 사람이 할 때도 되지 않았냐고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일천만 서울 시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서울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야망가입니까? 아니면 일꾼입니까?